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박준식 기자께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때 네. 기존에 보고 있던 어떤 서류 전형의 그 절차들이 다 이제 배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서류 전형을 없앤다고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지연 캐스터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힐링 타임이 되는 여름 휴가 많이들 기다려주시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제기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의 뉴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류 전형이 없어진다고요? 저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예. 신입사원들 이제 서류 전형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산더미 같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평가하는 기간, 시간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서류 전형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뒤져보고 읽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좋은 인재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서류 전형이라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무용론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드디어 기획재정부가 아주 강도 높게 이제 새로운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존에 진행했던 전형적인 서류 전형의 절차를 모두 개선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류에 일단 쓰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른바 그것들이 스펙이잖아요. 그럼 서류 전형을 없앤다는 얘기는 스펙을 좀 초월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참 반가운데요. 그런데 서류 전형이 없어지면 그 전형을 대신하는 뭔가 다른 과정의 대체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죠? 토익이 700점이 넘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상당히 오래 준비를 했고 또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인데 과연 시험을 잘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시험 점수는 높지만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물론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시켜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처음부터 그러면은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고 또 오디션 방식. 언젠가부터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도입한다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공공기관에 준공무원을 뽑는데 오디션이냐.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지금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인턴 사원을 채용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들에 더 확산이 돼서 과연 정착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시간이 아마 판단해줄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도요, 스펙 타파 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셜 리크루팅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SNS 소셜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남동발전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 방식을 채용해서 고졸 인턴 사원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최종 마지막 지금 미션을 거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뭔 얘기냐? 예. 입사를 할 때 서류를 내고 회사에서는 그 서류에서 이런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면접할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고졸 채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SNS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인터넷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금 인터넷을 아니면은 SNS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미션 과제를 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평가를 받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남동발전에 보여주면은 그거를 남동발전이라든지 외부의 전문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보고 수시로 이제 평가를 내서 최종적으로 인턴 사원을 뽑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기존에 있던 이 기성세대들은 사실 적응하기 힘든, 귀찮다. 서류 전형을 보면은 그냥 딱 한 장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한 달에 걸쳐가지고 사람을 계속 쳐다본다는 게 사실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우리나라 채용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용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또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만으로는, 서류상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장점이나 끼, 이런 것들을 뭐 오디션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이지만 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그 오디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바이벌 방식에 지금 채용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입시를 볼 때 예체능 과목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예체능, 특히 미술이라든지 음악 같은 데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란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 아니면 어떤 학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배제한 채 말 그대로 네 15번 들어오세요. 다 모든 그 시험 보고 아니면은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피아노 소리 그리고 최종 제출한 미술 그림만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친분, 인맥관계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SN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첨단 기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번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할 거기 때문에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사청탁이 있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됐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A라는 사람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까? 했었을 때 객관적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서류정이 있었을 때는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서 뽑았습니다. 근데 SNS로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저 동영상이라든지 저 UCC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의 네티즌상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끼라는 게 뭐냐? 끼라는 거는 나는 영어가 끼다.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게 끼고 평생 공부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끼인데 나보고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난 못한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끼가 없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채용 방식이라든지 그런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관행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스펙 초월 인사 시스템은 한 번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도입해야 되고 한 번쯤 거쳐야 되는 좀 성장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 국민의 연예인화를 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열풍이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인재를 뽑는 데까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사실 그동안 이제 가수를 뽑을 때는 기획사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키워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이어져.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할 점이라든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감안을 안 하고 이런 스펙초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 도대체 끼라는 게 뭐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점이 실제로 마련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때는 남동발전이나 몇 개 기관들에서 고졸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특별 전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이게 대학까지 좀 점점 확대가 되고 기관들도 넓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 공공기관에 맞는 자기 색깔에 맞는 인재를 찾는 방법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조금
참을성 있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 좀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영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이 장기 불황에 휴가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요, 여름 휴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 휴가비를 줄이는 가구가 늘면서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불황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그리고 심리 위축 등으로 여름 휴가 특종이 실종됨에 따라서 고용이 줄어들고 또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이 파급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휴가 안 간다, 휴가비 줄인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가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추정한 올해 이 국내 여름 휴가 참가율을 봤더니요, 20.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2년에 이 여름 휴가 참가율이었던 24.1%보다 이 4%포인트 가량 줄어든 모습인데요. 또 이번 휴가 기간 가구당 평균 국내 여행 지출 예상 비용도 알아봤는데 지난해에는 63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는 56만 9천 원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해 여름 휴가 특수가 줄어듦에 따라서요. 소비 지출 감소량이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액은 6천억 원, 또 부가가치도 이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일자리 감소였습니다. 일자리의 경우에는 6천 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돈을 써야 돈이 돌고요. 또 기업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도 느는 것인데요.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닫히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휴가를 떠나는 분들마저도 휴가비 지출을 줄인다고 합니다. 예, 사실 또 뭐 휴가를 가야지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요, 여름 휴가는 가계 소비 지출을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등의 경제적인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최근 가계 실질 소득이 급락해서 올해 여름 휴가철 특수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내수가 좋아지려면 돈이 좀 돌기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 여름 휴가 특수라면 아무래도 관광 산업 쪽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국내 관광의 부진으로 인해서요, 문화 및 관광 산업이 1차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2차적으로 후방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수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해외 여행 수요를 또 국내 여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개선에 나서는 한편 또 장거리 휴가가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서 도시권 내에서도 다양한 휴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또 나라 경제도 생각해서 휴가를 떠나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두에게 즐거운 여름 휴가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는데요.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